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수능 3점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전동기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 힘이 똑같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하여 PQR을 지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는 충격량의 크기가 나와 있고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또 조건을 보게 되면 P와 Q 사이 거리와 Q와 R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초기의 운동량 값이 P0라고 나와 있고, 결론은 뭐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 같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R 포인트에서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네.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힘은 일정하죠.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 이게 충격량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그게 2배가 되는 거니까 P에서 Q까지가 힘은 일정하거든. 따라서 시간이 2배란 소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을 2t라고 하면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t가 되는 거. 이걸 첫 번째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충격량이 2배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라는 이야기야. 저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데 질량은 똑같잖아. 다시 말하면 운동량이 2배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가 2배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초기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2배가 떠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PQ점의 속도를 우리가 V0 더하기 2V라고 둔다면 2V만큼 증가했죠. 그럼 R 지점의 속도는 여기서 V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V0 더하기 3V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지 속도의 변화량이 2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이 Q점의 속도값만 구하면 되죠. Q와 R점에서 이 속도값만 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연립할 식이 뭐냐면 이동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초기 속도가 V0였고요. 힘이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시간이 2t까지 갈 때 속도가 얼마냐면 V0 더하기 2V가 되고, 그 다음 t만큼 더 가는 거니까 총 3t일 때 그때 속도가 얼마냐면 V0 더하기 3V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동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사다리꼴 넓이, 이놈의 이동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는 같아야 돼. 넓이가 같아야 돼.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는 밑변 더하기 아랫변인 거니까 2V0 더하기 2V에다가 높이가 시간이니까 곱하기 2t 나누기 2가 되고요. 이 넓이하고 뒤에 사다리꼴 넓이 2V0 더하기 5V가 되고요. 곱하기 t가 되고 나누기 2죠.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t 날리면 2V0 더하기 2V는 2V0가 4V0네. 4V0 더하기 4V는 2V0 더하기 5V가 되죠. 따라서 V는 뭐가 돼? 2V0가 된다는 이야기지? 다 구했죠? 결론은 뭐냐면 Q점에서의 속력 값은
V가 2V0인 거니까 여기 V에 잡아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V0가 속력값이 되는 거고요. R점에서 속력값은 7V0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 건데 질량은 똑같거든. P점에서 속력이 V0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P0니까 R점에서 속력이 7V0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7P0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은 운동량 보존 시럽이 나와 있고 일단은 물체 A와 B가 있는데 자, A의 질량은 나와 있네요. 0.3kg이라고. 그럼 A는 0.3kg이라고 나와 있고. 자, B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B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하고 일단 B는 정지 상태고요. N은 움직이고 있어.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테이프가 있잖아. 테이프가 있어서 붙어서 동시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값이 그래프로 잘 나와 있으니까 단순한 문제가 되지 뭘 구하라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뭐 구해내라는 이야기잖아. 그쵸? 그러면 A의 속력값이 나와 있거든. 충돌 전에 A의 속력이 0.8 나와 있죠. 그래서 0.8 m/s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0.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운동량 보존을 써봅시다. 자, 충돌 전에 운동량 이거밖에 없으니까 38, 24, 0.24가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자, 충돌 후에는 질량이 떡이 되니까 붙어서 가는 거니까 0.3 더하기 m이 되고 속력이 0.6이잖아. 곱하기 0.6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0.4가 되니까 질량값이 나오네. 0.1kg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B의 질량은 0.1kg인 거야. 문제 보자고요. 이유는 틀렸죠. 기역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0.24가 맞고 디귿 그러면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구하자. 그럼 뭘 구하자? A의 충격량을 먼저 구하자. A의 충격량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자고요. 나중 속도가 0.6이고 질량이 0.3인 거니까 곱하면 나중 운동량은 0.18이 되고요. 빼기 처음 운동량은 구했죠? 0.3 곱하기 0.8이니까 0.24가 되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06이 되는 거죠. 이게 충격량인 거야. 근데 시간이 충돌할 때 시간이 0.02초 걸린 거잖아. 여기다가 시간인 0.02초를 나눠주게 되면 힘이 나오죠. 힘은 3N이 나오겠네. 30이 아니고 3이 떠야 돼.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1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그림과와 같이 물체 A와 B가 수평한 마찰 구간에 진입한 후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냥 정지한다고 나와 있죠. 핵심은 뭐냐면 A와 B의 뭐는 똑같다. 가속도는 같다고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네. 그 다음 이동 거리가 B가 A보다 더 길대. 그러니까 정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가 B가 더 긴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가면 A와 B를 X, Y에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고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힘의 크기가 되는 거지.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힘의 크기는 기울기가 X가 더 크니까 X가 더 큰 거야. 힘의 크기는. 그러면 가속도는 같은데 힘이 다르다? 질량이 다르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초기 운동량 값이 똑같다.
질량이 다른데 초기 운동량이 똑같다? 무슨 말이야? 속도도 다르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프를 그려봐. 어떤 그래프? 당연히 시간 속도 그래프. 자, 기울기가 똑같단 말이야. 왜?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거리가 달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한 개는 이렇게, 한 개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기울기는 똑같단 말이야. 평행하겠지. 맞죠? 근데 이동거리가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B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넓이가 B가 더 커야 돼.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그래프 있죠. 이게 B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B. 그럼 초기 속도를 VB라 하시면 되겠네.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A를 그린 거지. A. 이걸 A를 그린 거야. 왜? 이동거리가 작으니까. 핵심은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아. 그래서 같은 기울기로 그린 거지. 그럼 이동거리가 B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거리를 말하는 거지. 따라서 속도가 B가 더 크다. 다 풀었죠? 그런데 운동량 값이 똑같아야 되거든. 자, 운동량이 똑같다. 일단 속력은 B가 더 크죠, A보다.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질량은 MB의 질량, MA의 질량 누가 커야 돼? A가 더 커야 돼. 그래서 A가 질량이 크다. A가 질량이 크다. B의 질량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질량은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F는 MA잖아. 자, 가속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큰 놈이 힘도 크겠지.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냐면 A가 더 크니까 A가 힘을 더 크게 받은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큰 X 있지. X가 A가 되고요. Y가 B의 운동을 그린 거지. 그래서 A가 X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럼 B는 이제 Y가 되는 거니까 B의 힘의 크기는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죠. 이 기울기는 당연히 2T0분의 P0가 되는 거잖아. 이거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그림카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T0일 때 물체 A와 C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죠. 그림에 잘 나와 있네. 자, A가 오른쪽으로, C가 왼쪽으로. 그치? 그 다음에 충돌했죠. 그래서 어디서 충돌한 거냐면 저기 이 포인트 ED에서 A와 B가 먼저 충돌하네. 그 다음 상황을 보게 되면 가에서 A, B가 충돌한 이후 A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B와 C가 이제 어디서 충돌하는 거냐면 4D에서 충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충돌 후에 나 이후에 B와 C의 속력은 A와 같대. 그럼 A와 이 덩어리의 속력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이 정보를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 C의 질량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C의 질량을 우리가 MC라고 두고요. 이렇게. 자, 일단은 해석해 봅시다. A와 B가 ED에서 충돌을 하죠. 그런데 A가 충돌하고 같은 시간에 D만큼 이동했을 때 B는 ED만큼 가는 거잖아. 따라서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V라고 하자고요. 그럼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니? 2V가 되겠죠. 왜냐면 충돌 ED에서 했는데 D만큼 갈 때 ED만큼 간 거니까 속력이 2배가 될 거 아니겠니? 맞죠? 그래서 이거 하나 구했고, 그럼 충돌 후에는 B와 C의 속력이 누구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A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충돌 후에는 이게 V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V를 세팅할 때는 어떻게 세팅한 거냐면 이렇게 세팅한 거야. V는 1초에 D만큼 갈 때, 그러니까 1초의 거리를 D를 갈 때 내가 V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거 기억하시고 1초당 초당 D만큼 이동할 때 우리가 이걸 V라고 하자고.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충돌 후에는 운동량 합이 얼마지? A와 B가 충돌한 거니까 A가 왼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면 되죠. 그래서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마이너스 MV 더하기 4MV가 되죠. 그 3MV가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 합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충돌 전에 3MV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3V라고 알 수가 있다. 이까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충돌 전에 가의 상황에서 A의 속력은 3V이고 B는 정지해 있고 충돌 후에 A는 V, 왼쪽으로 V이고 B는 오른쪽으로 2V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의 속력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할 거냐면 A가 여기서 충돌한 다음에 그치 다시 왼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C가 어디까지 오니? 4D까지 오는 거지. 그래 여기서 충돌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1로 갔다가 다시 충돌해서 반대로 이만큼 왔을 때 이때 걸린 시간만큼 C는 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이만큼. 알겠니? 그럼 시간을 구하자고요. 시간을. 첫 번째, 가에서 A가 충돌 전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 속력은 3V가 되고 거리가 2D가 되죠. 맞죠? 이게 시간이고요. 충돌 후에 다시 2D에서 D만큼 가는 거니까 속력 V로 가는 거죠. 이때 걸린 시간은 V분의 D가 되죠. 이게 더하면 총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럼 3V분의 5D가 되어서 어차피 D와 V는 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3분의 5초가 걸리는 거지. 3분의 5초가 걸리는 거야. 그럼 C의 입장에서는 9D에서 4D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이야기야? 3분의 5초가 걸린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속력을 구해보자. 3분의 5초가 걸려 이동거리가 총 5D를 가는 거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 3D가 되는데 D와 V는 같은 값이니까 결론은 뭐다? 3V가 되는 거죠. 따라서 C의 속력은 3V라고 구했단 말이지. 여기까지 다 했어. 자, 마지막으로 C의 질량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죠. 여기서 운동량 보존 쓰는 거야. 충돌 전에 B의 속력은 2V, C는 3V야. 서로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B의 운동량은 4MV가 되고 C의 운동량은 질량 모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MCV가 되죠.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이고 자,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2M 더하기 MC 곱하기 속력이 V가 되는 거죠. 따라서 V를 약분시키게 되면 4M 빼기 3MC가 2M 더하기 MC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2M은 4MC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C의 질량은 얼마가 돼? 2분의 1M이 되겠네. 다 구했죠? 그래서 C의 질량은 2분의 1M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상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충분히 풀 수가 있죠. 5번.
그림카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도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A와 B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지. 그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상대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조건이 3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해석을 하자고요.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처음에 A의 속력을 모르잖아. 이걸 VA라고 잡고 B의 속력도 모르죠. 이것도 VB라고 잡아봐. 그러면 2초까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가 2초 뒤에 다시 가까워지거든. 이게 무슨 소리라는 이야기야? 2초일 때 B가 충돌한다는 이야기죠. B가 벽에 헤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가 헤딩해서 반대로 돌아와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림이지. 그 다음에 4초가 되게 되면 A와 B가 충돌하겠죠. 충돌해서 거리 차이가 안 나니까 둘이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지. 둘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식을 만들어 봐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상대 속도 개념이지. 상대 속도. 그럼 상대 속도 개념인데 2초까지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럼 상대 속도가 2라는 거지. 해보자. 자,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B 빼기 A를 해야 되는 거니까 B의 속도에다가 A를 빼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죠. 이거 식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이제 충돌해서 튀어나올 거 아니야. 튀어나와서 B의 속력을 모르겠다. 이제 V라고 할 텐데 뭔지 모르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3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3배래. 그치? 3초가 여기쯤 될 거 아니겠니, 친구야? 그럼 B가 충돌해서, 벽과 충돌해서 나올 때 속력이 V라면 운동량이 3배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A의 운동량 얼마냐면 VA가 A의 운동량이고 B의 운동량은 2V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B가 A의 3배니까 A의 3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V는 2분의 3 V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A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2분의 3 VA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구한 거네. 자, 그러면 2초 뒤에 상대 속력의 속력값이 얼마 나오냐면 기울기가 마5가 나오죠. 그러면 이 A와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식을 만들어 봐. 자, B 빼기 A가 되는 거야. 상대 속도 구할 때는 부호를 살려야 돼. B가 왼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VA가 B의 속도 값이고 빼기 A VA를 해야 되겠죠.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마5가 나와야 된다. 다 풀었죠?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2분의 5 VA이고 우변이 마이너스 5니까 VA는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럼 VA는 2가 나오죠. 2m/s이라는 속력이 나오고 그러면 VA가 2니까 VB는 4가 나오겠네. 다 구했죠? 지우겠습니다. 결론. 초기에 A는 얼마 같다? A는 2m/s로 가고 있었고 B는 4m/s, B는 4m/s로 가고 있었고 자, 충돌하고 얼마로 튀어나온 거냐면 B가 3m/s로 튀어나온 상황인 거지. 다 구한 거지.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1초일 때
자, A의 운동량 얼마죠? 2가 되고요. 자, B의 운동량 곱하면 되는 거잖아. 8이 되죠. 8. 그래서 B가 A의 4배가 맞죠. 맞는 표현이다. 니은. 자, A와 B는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6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한다. 해보자고. 자, 충돌은 4초 뒤에 하는 거지. 4초 뒤에. 그러면 이 거리를 모르잖아. 이 거리를 구하자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B가 2초만큼 갈 때 충돌하잖아, 벽과. 그러니까 B의 속력은 4니까 2초만큼 진행하면 8m 가는 거니까 이 거리가 8m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는 4초 뒤에 충돌하죠, B와. 그럼 A의 속력은 2니까 4초만큼 이동한다면 8m를 가야 되지. 여기서 8m를 가서 충돌하는 거야.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벽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6m 떨어진 게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복잡하죠? 자, 마지막을 보자고요. 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자. 뭘 구하라는 거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현재 B가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로? 3m/s로. 그럼 A와 B가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지. 그럼 충돌 후에 속력을 구해야 되겠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자, B의 질량 2kg이야. 그럼 운동량 보존을 쓰자고요. 충돌 전의 운동량이 A가 2, B가 -6이죠. 합이 마4가 나오죠. 이 마4가 보존돼야 되겠죠. 자,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니까 질량이 3kg고 곱하기 V가 되어서 속력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는 왼쪽으로 3분의 4 m/s로 간다는 이야기지. 3분의 4 m/s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A가 B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A의 나중 운동량은 질량이 1kg이고 속력이 3분의 4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빼기 처음은 2가 되는 거니까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크기가 바로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3이 아니고 3분의 10이 떠야지 답이 되는 거야. 틀린 거네.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 개념도 들어가 있고 운동량 보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6번. 그림과와 같이 시간 t0일 때 정지에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전동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t0일 때 속력이 0이 되었다. 저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가 나와 있죠. 전동기가 당기는 힘의 크기인 거예요, F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력이 있죠.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mg만큼을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대략적으로 처음에는 전동기의 힘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지?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겠다. 그래서 이 t0일 때까지는 속력이 점점 위로 증가하다가 자, 전동기 힘이 점점 줄어들죠. 중력은 일정한 거야. 그치? 그러면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중력이 더 크게 되면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곡선 형태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린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3t 제로라는 이야기지.
이게 시간 속력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거거든.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곡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석할 거냐면 어차피 정지해서 속력이 0에서 출발해서 3t일 때도 0이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야?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지. 왜 속도가 초기 속도도 0이고 나중도 0이니까 델타 P도 0이 돼. 운동량의 변화가 0이라는 거는 충격량도 0이라는 이야기야. 맞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감 지우고. 자, 알짜 힘을 가지고 해석할게. 일단 알짜 힘. 이거는 전동기 힘의 크기인 거잖아. 그럼 알짜 힘으로 해석해 보자. 자, 시간 힘의 크기인데 이건 알짜 힘인 거야. 그럼 이건 전동기 힘인 거고. 자, 알짜 힘은 뭐냐면 처음에는 중력이 계속 있는 거니까 F 제로 빼기 mg가 알짜 힘이 되죠. 이게 이렇게 일정하다가 맞지? 이거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2초까지는 2t0까지 일정하다가 그때부터 전동기 힘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중력이 커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중력은 일정하지만 그래서 힘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게 3t0가 되고 이 구간에서는 전동기 힘이 없어지니까 여기는 오로지 중력만 있겠네. m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가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0이 뜨려면 이 넓이 있죠. 이 넓이 양의 넓이 플러스 넓이고 이 넓이는 마이너스 넓이잖아. 이 두 개 합이 0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구할 수 없잖아.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자. 어떻게? 전동기의 충격량과 중력의 충격량을 따로 계산해서 어차피 합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자. 자, 전동기는 여기 나와 있죠. 자, 전동기의 충격량은 이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구하자. 전동기의 충격량을 구하자는 거는 넓이 구하면 되니까 사각형 넓이가 2f0t0고 더하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f0t0가 되어서 2분의 5 f0t0가 전동기의 충격량이 되는 거고. 자, 중력의 충격량이라는 거는 중력은 일정하죠. 전동기가 플러스 방향이면 중력은 아래 방향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으로 일정하다. 마이너스 mg라 쓰고 3t0까지 넓이. 이 넓이가 중력에 의한 충격량이잖아. 이게 얼마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3mg t0가 되겠죠. 이거와 이걸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돼. 전체 충격량이 0이 떠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2분의 5 f0 t0 마이너스죠. 3mg t0가 0이 뜨면 된다는 이야기야. t0 날리면 되죠. 따라서 3mg는 2분의 5 f0가 되니까 우리가 f0를 구하는 거거든. 5분의 6 mg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자, 그림과와 같이 질량이 m과 2m인 두 물체 A, B를 빗면의 높이가 2h, h에서 떨어뜨리는 거지. 그다음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각각 원래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충돌 후에도 에너지가 보존됐다는 소리잖아. 왜? 원래 높이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건 몰라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시간 힘 그래프잖아.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건데 조건이 더 있죠. 면적이 x가 y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면적이 y가 더 커야 된다. 따라서 x가 충격량이 더 작은 거란 이야기지. 이거를 매칭하자는 거잖아. a와 b를. 그러면 뭘 구할 거냐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할 건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하자고. 그게 편하니까. 위치 포텐셜이 EMGH죠. EMGH. 이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2분의 1 M V 제곱이죠. M 날리게 되면 자 V 제곱이 4GH가 되어서 V는 2루트 GH가 되겠네. 그러면 A는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2루트 GH란 이야기지. 그러면 이놈이 충돌하고도 똑같이 올라가려면 충돌 후에도 속력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2루트 GH로 튕겨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B를 보자고요. 자, 위치 포텐셜이 똑같이 EMGH가 되고요.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질량이 2M이죠. 곱하기 2M, V 제곱이 되어서 M이 날아갈 거니까 V 제곱이 2GH가 되는 거니까 2GH. 따라서 속력은 루트 2GH가 되겠네. 그래서 B는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루트 2GH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벽에 충돌하고 나올 때도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루트 2GH라는 이야기가 돼요. 더 다 푼 것 같습니다. 문제를 봐요. 자, 기억. 벽과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를 묻는 거죠. A와 B를 비교하자. 질량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여기다가 질량 M을 곱하게 되면 2M 루트 GH가 운동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B는 여기다가 질량 2M 곱하면 2M 루트 2GH가 되는 거니까 밑에 B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당연히 누가 크겠니? B가 크겠죠. 운동량 자체가 크니까 충돌한 뒤에도 운동량이 똑같잖아. 크기가. 그러면 운동량 변화도 당연히 B가 큰 거니까 충격량이 B가 커야 돼. 따라서 충격량이 큰 Y가 B가 되고 X가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니은 보게 되면 A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는 X가 맞죠. X가 A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야.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구하자. 힘의 크기는 충격량에다 뭘 나누면 되는 거야? 시간을 나눠주면 되죠. 자, A의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 나와야? 들어갈 때 EMGH, EM 루트 GH, 나올 때도 EM 루트 GH 따라서 4M 루트 GH가 충격량의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눠주게 되면 A의 시간은 3T잖아. 3T를 나누게 되면 이놈이 힘의 크기, A의 힘의 크기가 되고요. B를 보자고요. B는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당연히 이거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4M 루트 2GH가 되고, 그죠? 여기 시간이 얼마냐면 4T잖아. 4T를 나눠주면 되죠. 이게 힘의 크기야. 누가 큰지 비교하자는 거니까 뭐 4M 날리고 T 날리고 루트 GH 날리게 되면 뭐만 남냐면 A는 3분의 1이 이제 값이 되는 거고 상대값이 되는 거고 약분해서 이 값이 되는 거고 B는 4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냐고 통분해보자고. 12로 12분의 4가 되고 1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이 값이.
따라서 B가 더 크다. A가 B보다 작은 게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8번.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질량이 같다고 나와 있네. A, B가 각각 속력이 7V, 5V로 지나가다가 등속도 하죠. 마찰 구간을 통과한 A, B가 점 P에서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3V로 가는 그림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A, B는 마찰 구간에서 운동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마찰력. 자, 질량 같고 힘도 같으면 뭐도 같다는 이야기야? 가속도도 같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비율을 구하자는 이야기지. 해보자고. 그럼 일단은 마찰 구간을 지난 다음에는 속력이 감소해 있겠네. 그 속력을 모르잖아. 그래서 A의 속력을 VA라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속력을 VB라고 하자. 그럼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질량은 전부 똑같다고 했으니까 질량을 둘 다 M으로 보자고. 그럼 식을 하나 만들어봐.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A의 운동량은 MVA가 되고 B의 운동량은 MVB가 되고요.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질량이 2M이니까 2M 곱하기 3V가 되어서 M이 날아가니까 VA 더하기 VB의 값은 6V라고 일단 식을 하나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은 일정한 가속도를 받아, 그지? 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동일한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도 이 방향으로 작용하겠네.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요. 자, A부터 보시게 되면 7V로 일정한 가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고, 맞죠? 시간이 T1일 때, 이때 속력이 VA가 된다는 이야기죠.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 그지? B를 보자고. 속력이 들어올 때 5V로 들어오잖아. 똑같은 가속도로 좀 더 많이 가야 되겠네. 왜냐면 이동거리가 똑같아야 돼. 마찰 구간의 면적이 똑같단 말이야. 길이가.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T2. 이때 속력은 VB죠.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는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그럼 시간 변수가 있으니까 복잡하죠.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돼? 이럴 때는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 어쩔 수가 없죠. 안 쓰고 싶어도 쓸 수밖에 없다. 어떤 공식 쓸 거냐면 2AS는 V 나중 제곱 빼기 V 처음 제곱을 쓰는 게 매우 편하다는 이야기죠. 왜?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써보자고. 자, A는 나중 속도가 VA죠. 그래서 2AS는 똑같이 쓰시고, 나중이 VA의 제곱이고요. 처음이 7V잖아. 그래서 빼기 49V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의 운동은 똑같이 2AS죠. 이동거리 똑같고 가속도 똑같으니까 이게 나중이 VB 제곱이 되고 처음이 5V니까 25V 제곱이 되죠.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겠네. 같으면 넘기면 24V 제곱이 되고요. 그지? A를 넘겨야 되나? B를 넘겨야 되네. 그래서 VA의 제곱 빼기 VB의 제곱이 되죠. 이게 합차로 정리가 되네. 따라서 VA 더하기 VB, VA 빼기 VB로 정리가 된다. 다 풀었죠? 우리는 위에서 뭘 구했냐면 VA 더하기 VB가 6V라고 구했죠. 이게 6V라고 구했기 때문에 곱이 24V 제곱이 나오려면 뺀 값은 4V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VA는 얼마가 나온다? VA는 5V가 나오고요. VB는 그냥 V가 나오겠죠. 이게 결론이네. 다 풀었죠. 그럼 이제 현재 A라는 놈은 7V로 가다가 마찰을 통과하면 뭐로 바뀐다? 5V로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고, B는 5V로 가다가 마찰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 V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충격량은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아. 근데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A는 속도가 얼마 변한 건데 2V 변했고, B는 속도가 얼마 변한 거야? 5V에서 V가 된 거니까 4V가 변했죠. 따라서 B의 충격량이 I2니까 I2는 4V가 변한 거고, A는 2V가 변한 거니까 2분의 1의 비율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 다음은 충격량에 대한 설명이고요. 읽어보시면 스포츠 경기에서 공을 치거나 던진 후에 스윙을 끝까지 연결하는 자세를 팔로 스루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네. 중요한 거는 힘은 일정한데 시간을 증가시켜서 더 큰 충격량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지. 다들 아시죠?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가 운동량의 변화. 힘은 일정한데 시간을 최대한 오래 줘서 운동량의 변화를 최대한 크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골프채와 공이 충돌하는 동안 공이 골프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공의 뭐랑 같겠니?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문제를 봐요. 기읍, 골프채와 공이 충돌하는 동안 골프채가 공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공이 골프채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시간 같고 힘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야? 맞는 표현이고. 니은, 포신의 길이가 더 긴 대포에 포탄이 더 멀리 가는 까닭은 맞죠. 포신이 길다는 거는 대포가 힘은 똑같이 주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줄 수 있잖아. 그지?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그린카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2V, 4V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 2V, 4V. 자, 가속 구간 1과 2를 통과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1을 통과할 때와 B가 2를 통과하는 동안 A와 B는 각각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한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지.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으면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A도 이 방향으로 힘을 F를 받는다면 B도 운동 방향 이 방향으로 F를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A가 1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은 B가 2를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의 2배이다. 그렇다는 거는 A가 시간이 2t가 걸리면 B는 t가 걸린다는 소리가 되죠. 그 다음 질량은 각각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에서 A가 1을 통과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 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가 세팅합시다.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자, 이 A라는 물체가 가속 구간을 지나고 난 뒤에 속력을 모르잖아. 일단은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 VA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B라는 물체가 가속 구간 2번을 통과하고 난 뒤에 속력을 VP라고 하자고요. 그럼 충돌하면 서로 반대로 가잖아. 첫 번째 식은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겠죠. 자,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따라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2mva 빼기 mvp가 되고요. 충돌 후는 이놈은
마이너스 2mv가 되고 이놈은 플러스 5mv가 되죠. 자, m을 다 날리고 정리하면 2va 빼기 vb는 3v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식을 하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자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잖아. 그런데 힘 곱하기 시간 값이 이놈보다 2배 더 크죠. 그러면 A의 가속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보다 2배 더 큰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A가 받은 충격량이 B보다 2배가 더 커. 자, 충격량이 2배 더 크다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2배 더 크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가속 구간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나주 운동량 2mva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거 질량이 m이야? 아, 질량이 m이구나. 빼기 4mv가 A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 그러니까 A의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 크기만 구할 거야. 그럼 B의 나중, 물론 마이너스지만 그냥 플러스로 하자고. 같은 방향인 거니까. 크기만 구할 거니까. 나중이 MVB 빼기 처음이 질량이 M이니까 4M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놈이 2배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2를 약분시키자고. 이렇게 M도 약분시켜. 그냥 그치? VA 빼기 2V가 되고요. VB 빼기 4V가 되겠네. 따라서 넘기게 되면 2V는 VB 빼기 VA가 되죠. 자, 이 식과 이 식 연립하게 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하면 VA가 바로 나오네. VA가 5V가 나오죠. 우리는 A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가속 구간을 지나고 난 뒤에 이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5V란 이야기죠. 다 풀었죠? 그럼 A가 1을 통과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 구하라는 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곱하면 되니까 10mv가 되고 처음은 빼기 4mv가 되니까 6mv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니까 충격량도 뭐가 돼야 돼? 6mv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